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신고 방법을 알아보시거나 신고를 해줄 세무 대리인을 찾고 계신데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관련 컨텐츠가 많이 있다 보니 조금만 찾아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작정 따라만 하다 보면 내가 신고한 게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시려고 준비 중인 사업자분들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만 신고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신고서가 바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신고서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서식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윗부분에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1년간의 거래를 확정적으로 신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예정신고서라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가 아닌 1월에서 6월 거래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전에 하는 중간신고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반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라는 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체크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신고 내용을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을 적는 부분과 공제세액을 적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업종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부분이고요. 공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계산해서 기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해서 계산되는 구조인데요. 우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30일 이전 과세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신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7월 1일부터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업이 속해 있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었고요. 숙박업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부가가치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변경 없이 20%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관이가세자분들이 신고하는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이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을 하시는 분의 매출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번 칸에 2억 원을 적어주게 되면 여기에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하게 되어 매출세액이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음식점, 숙박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시는 경우에도 각각 맞는 업종에 해당되는 칸에 매출액을 적어주시고 업종별 부가율과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사업자의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7번에서 9번 칸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과 11번 칸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분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보통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0으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이지만 해외로 수출하시는 경우 이 영세율 부분에 매출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영세율 적용이 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간이과세자가 이 부분을 적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세액 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공제세액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금액을 적고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계산하여 적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매출세액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30일 이전 거래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매출세액 계산 방식처럼 적격증빙 수치금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했었는데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적격증빙 수치 매입금액의 0.5%를 곱해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이 신고하는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이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 즉 15번 칸에 매입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0.5%를 곱한 75만 원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이전 거래였다면 공제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율 10%를 곱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한 150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 항목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음식점 업종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영상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8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해당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서면신고가 아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즉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출금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분에 대해 1.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2억 원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에 1.3%를 곱한 13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매출세액 300만 원에서 130만 원이나 공제받게 되니까 공제금액이 정말 큰데요. 다만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나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 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7번 차감 납부할 세액에 기재하게 되고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신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 2번 과세표준 명세라는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서 기재한 5번에서 9번의 업종별 매출액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경우 업태 소매업 종목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는 525101을 적어주시고 이 업종에 해당되는 매출액 즉 2억 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업종이 여러 개라면 업종을 구분하여 각각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등과 같이 면세되는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1번의 신고 내용이나 2번 과세표준 명세에는 면세 관련 금액을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3번 면세 수익 금액 항목에 해당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 방법은 2번 과세표준 명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번 과세표준 명세와 3번 면세 수익 금액에 기재된 정보가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업종별 수익금액 정보로 연결되는데요. 이 업종별 수익금액 정보에 따라 장부기장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간이과세자, 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부가치세 계산은 물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나의 부가치세 신고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이번 부가치세 신고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